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HBM에 대한 출하량을 지난해 대비 최대 2.9배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글로벌 반도체 학회 mem콘 2024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고성능 고용량 HBM과 CXL 기술 기반 메모리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에 대한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현재는 AI 시대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사에서 D램의 개발실장인 황산준 부사장은 양산 중인 3세대와 4세대에 이어서 12단 5세대 HBM과 32기가비트 기반의 128GB DDR5 제품을 상반기에 양산해서 AI 시대에서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리더십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HBM 출하량을 지난해보다 최대 2.9배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요. 중장기적인 HBM 로드맵에서는 2023년 출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HBM을 2026년에는 13.8배, 2028년에는 23.1배 출하할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시간회에서 CXL 관련된 테마들이 mem콘과 관련돼서 주목을 받으며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엑시콘과 네오셈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XL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묶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LIG 넥스원이 로봇에 이어서 위성 분야까지 투자에 대한 보폭을 넓히게 됐습니다. 지난 12월에 미국의 로봇 업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 바가 있었는데요. 현재 LIG 넥스원은 최근에 군인공제회나 IBK 캐피탈과 공동으로 조성한 방산혁신펀드를 통해서 이번에는 국내 인공지능 위성 영상 분석 업체인 다비오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금액은 5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다비오는 2012년 설립된 공간정보 전문 AI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인공위성의 영상이라든지 항공사진, 지도 등을 AI가 딥러닝으로 분석해서 지형의 공간 정보 등을 정밀하게 구현하는 어스아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요. LIG 넥스원은 이렇게 다비오를 투자하게 되면서 감시정찰 분야의 위성 솔루션 개발에서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AI 기술을 통해서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기술을 확보해서 향후에 위성을 통한 적탐지 식별과 능력 고도화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LIG 넥스와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산 쪽 그리고 로봇 여기서는 위성 영상까지 조금씩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사업에 대한 이 확장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자산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했는데요. 이번에 6,275억 원 가치가 늘어나면서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네, 일단 자산 재평가 금액 1조 8,405억 원을 올해 1분기 말 결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자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 자산과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감정평가법인의 자산 재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기존 장부가 1조 2,130억 원과의 차액과 6,275억 원이 자산으로 반영이 되고요. 롯데관광개발의 총 자산은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3,916억 원 늘어납니다. 네, 자산 증가분 중에서 이연법인세 계상액을 제외하고 5,037억 원이 자기자본으로 반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656억 원에서 5,693억 원으로 8.7배까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로 2,591%에서 320%로 대폭 낮아지고요. 현재 부채로 분류됐던 2,2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는 평균 전환 가격이 12,547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더 늘어나고 부채 비율은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두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를 가정하면은 롯데관광개발의 부채 비율은 208%까지 낮아집니다. 네, 일단은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게 되면서 롯데관광개발 일단 부채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되고 자기 자본이 늘어났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롯데관광개발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 그룹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3개월 가까이 창업주 가족 간 갈등이 일어났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승패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잠시 뒤죠. 경기 화성시 라비돌 호텔에서 제51회 정기주총을 연다고 하는데요. 이 주총에는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과 이우현 OCI 홀딩스 회장 등 회사 측이 추천한 이사진 6명의 선임 안건과 그리고 형제 쪽에서 제안한 이사진 5명의 선임 안건이 각각 상정되면서 이 가운데 최대 6명이 선임이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OCI 그룹과 한미그룹 간의 통합 계약이 발표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양측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지분은 모녀 측이 43%, 형제 측이 40.57%입니다. 한 2%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다만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따라서 우위가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총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주총에서 만약에 회사 측이 제안한 이사진이 모두 선임됐을 경우를 봤을 때는 한미와 OCI의 통합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주총 내용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한미그룹주들 그리고 OCI 그룹주들까지 오늘장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4월 10일 총선까지 약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내세우며 오늘부터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펼치게 되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대위 관계자들은 일단 12시부터 이미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앞세운 민주당 선대위도 오전 10시부터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 예정인데요. 일단은 선거 막판까지도 말실수나 막말 논란 그리고 현재 좀 쟁점인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방향이라든지 투표율에 따라서 판세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투표는 4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재외 유권자는 14만 8천 명입니다.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이라는 점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6번째 소식을 보시면요. 이 정책 관련된 테마 종목들 이 총선 기간은 상당히 붉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이유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회 세종시 이전 총선 공약을 내건대 이어서 화답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서 한 위원장이 어제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여의도 정치로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세종시 관련 종목들 어제 시간에서 좀 가파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 테마 종목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프롬퍼스트, 유라테크, 영보화, 계룡건설 같이 세종시에 좀 거주지를 두고 있거나 이 본거지를 두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 테마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